껌을 뭐로 만드는 줄 아세요? 껌. 에? 고무. 옛날엔 밀로도 했죠. 밀 오래 씹으면 밀껌이라 그래서 쫄깃쫄깃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껌을 고양이 뇌로 만든대요.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나 보네요. 고양이 뇌로. 네. 껌을 고양이 뇌로 만들어서 노래도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뇌로. 진짜 아니에요. 또 진짜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예. 먹을거리 얘기를 좀 아까 드려서, 예. 예. 그러면은 우리 몇 가지 계명 좀 더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말라. 예. 대한민국 사람들 뭐로 삽니까?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 뭐 드셨어요? 조금 쉬는 시간에? 떡이 밥이죠. 쌀이죠. 예. 쌀을 먹어야지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에너지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에너지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에너지가 뭐죠? 여기 써 있잖아요. 불. 인간이 불을 다루면서부터 화식이 가능하고 외부의 동물들의 위협에서부터 군집 생활과 이제 문명이 시작됩니다. 불을 다루면서. 두 번째는 뭐죠? 석탄. 이때 당시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석탄이 사용되면서 인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죠. 요즘에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기름들이 있어서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류의 에너지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구는 이렇게 태양에서 하느님께서 참 잘 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태양 에너지가 하나 정도가 살짝 데펴주면은 원래는 영하예요. 영하 15도인데 영상의 기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데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을 발생하면서 온실가스가 두꺼워져서 하나 데펴줄 게 2개, 3개 점점 지구가 온실가스에 둘러싸여서 여러분들 그 비닐하우스에서 일해보셨죠? 여름에 일해보시면 어때요? 네, 더워 죽습니다 진짜. 제가 토마토 모종 심으러 가끔 8월 달에 가서 이렇게 하우스 일을 해보면요, 정오쯤 와서 머리 위에 딱 해가 뜨면 온몸에 국물이랑 국물은 다 나와요. 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막 돌아가시죠. 우리 어르신들 일하다가 열파 사망이라 그럽니다. 여름에 일하시다가 지구가 숨통이 트일, 바람 트일 구멍 없이 이렇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온실가스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CO2입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기상청에서 만든 거 보셨듯이 이산화탄소고, 우리나라는 최근 15년 동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중국, 인도, 한국입니다. 인도가 작년에 우리를 앞섰어요. 그래도 넘버 3입니다. CO2 배출량이. 그런데 제가 이 CO2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소나 돼지가 트름하고 방귀 뀌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메탄 성분인데요. 이 메탄 성분이 얘들이 끼는 방구 트름이 이산화탄소보다도 무려 온실효과를 23배나 강하게 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 가축을 키우려면 밥 먹여야죠. 사료 주죠. 물 먹이죠. 초지 조성해서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는데, 그 많이 투입되는 에너지에 이놈들은 가만히 서서 트름하고 방구 끼면 그게 무려 23배가 강해진다. 그래서 IPCC 의장 파차우리라는 사람이 고기는 뭐다? 강력한 탄소 집약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스톡홀름 2009년에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때 많은 환경활동가들이 가서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을 멈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다? 베지테리언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식을
더 많이 하시면, 육식보다는 채식을 많이 하시면 건강도 좋아지고 몸매도 좋아지시지만 지구온난화를 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조금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수년 전에 영국의 가디언지입니다. 영국의 일간지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성향이 한 한겨레 정도,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인데, 여기서 지옥으로 가는 6단계라 그래서 Six Steps to Hell, 1도부터 6도까지 올라가면 지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는 0.6도, 아까 0.75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1도를 넘지 않았는데 1도가 되면은 지금처럼 막 녹습니다. 2도가 되면은 지구상의 3분의 1은 멸종입니다. 중요한 건 2도까지 지켜내면 인류는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존이. 티핑 포인트 개념인데요. 2도를 놓쳐버리면 3도가 되면은 아마존이 전소가 돼서 CO2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허리케인이 몰려오겠죠. 4도. 스위스는 알프스를 끼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 추운 나라인데 이 나라의 여름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더라. 5도. 메탄하이드레이트라고 폭발성 기체가 바닷속에서 터져나와 지진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6도. 6도는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새롭게 시작한다. 지구의 지질학적 연대는 2억 5,100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떤 종이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개념이죠. 이게 바로 그 예측 가능한 거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6도의 악몽이라는 책으로 Six Degrees라는 마크 라이너스, 젊은 사람입니다. 학자인데 이 양반이 쓴 그 6도의 악몽이라는 책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 걸작 다큐라고 지구온난화 6도의 악몽이라 이미 2008년에 KBS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로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파일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도가 올라갔을 때부터 6도가 올라갈 때까지의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를 영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2100년 정도를 따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긴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 얘기는 없네요. 2050년 정도로 땡겨졌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한 5년 전 자료인데 한 50년 땡겨졌고요. 이제는 대구에서는 키위입니다. 키위. 사과는 요즘에 어디가 맛있는 줄 아세요? 예, 양구사가 맛있습니다. 왜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 동해에서는 대구 명태 오징어 안 잡히고요. 참치 잡힙니다. 물이 따뜻해지면서 멀리 원양어업 하던 것들이 오고, 제가 얼마 전에 수년 전에 그 헤드라고 겨울 스포츠 용품 파는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후변화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너희가 왜 나를 부르냐 그랬더니, 이 헤드라는 회사가 CJ 계열사인데요. 이 겨울 스포츠 용품을 유럽에 팔아야 되는데 눈이 안 와서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쿨 어스 캠페인이라 그래서 시원한 지구 만들기 캠페인을 하는데, 그 캠페인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기업도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겨울철에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쓰나미, 2005년에 그 뉴올리언스 했던 카트리나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는 9.11 테러 기억나시죠? 쌍둥이 빌딩을 때렸던 그 사고보다 카트리나의 피해액이 무려 8배가 크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테러는 막을 수 있지만, 인간에 의한 테러는, 자연에 의한 재해는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라.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지난해 3월 11일 날 있었던 일본 쓰나미와 이로 인한 원전 사고입니다. 이때 당시 일본은 세계 제1위의 방제 국가입니다. 훈련도 잘 돼 있고요. 근데 이때 당시 경보가 발령된 지 15분 만에 이런 집채만한 파고들이 몰려온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생사의 갈림길에 내가 어디 있었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도 보셨던 전체 지역이 이렇게 대지진으로 무너지고, 후쿠시마 지역은 핵발전소는 냉각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강가나. 그 지역에 원전 1, 2, 3, 4호기 중에 1호기, 2호기가 냉각수를 냉각시켜주지 못해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본 세슘 검출 수산물 때문에 요즘에 언론에 자주 나오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오염된 수산물들이 이런데 노출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가 더 높습니다. 세계 5위의 원전 국가고요. 그동안 청정에너지라고 핵에너지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 전에도 고리에서 1호기가 사고가 났었죠. 후쿠시마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냉각수가 돌아야 되는데 그게 전기가 멈춘 겁니다. 우리나라는 천운으로 예비 동력이 가동이 돼서 그게 돌아갔을 뿐인데 만약 돌아가지 않았으면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반도는요. 전 세계에서 밀집도로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 원전, 그러니까 원전이 사람 사는 동네에서 몇 대가 있는지를 따져보니까 제일 많은 동네예요. 원자력 사고가 제일 먼저 났던 3마일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원전. 두 번째는 러시아의 체르노빌입니다. 2위가 러시아입니다. 세 번째는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딘 줄 아세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원전 정책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고. 5위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다음 핵발전소 사고는 어디서 날까요?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 확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문제는 밀집도는 1위다. 우리는 언제 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경 30km를 소개했습니다. 후쿠시마도 300km까지 영향을 줬고요. 우리나라 고리에서 300km 찍으면 저사는 수원입니다. 경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원자력 발전소 고리 4호기 5호기 계속 검사한다 그러죠. 노후 원전들입니다. 4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건데 그걸 60년까지 쓰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원전 없죠. 네, 진짜 다행인 줄 아십시오. 제가 아는 교수님들 얘기로 원전 사고가 나면 방법 딱 하나 있대요. 불법 이민하랍니다. 원전 없는 나라로. 네, 그거밖에 없답니다. 진짜로 이만큼 원전은 아주 심각한 핵발전소 문제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 앞에서 중요한 건 원자력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가 중요하지 않다. Not climate change.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들 빨랫줄 아시죠? 빨랫줄에 빨래 널어놓으면 뭐가 말라져요? 태양열, 바람. 네. 태양열, 풍력이죠. 그런 건 하느님의 에너지입니다. 계속 재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 그럽니다.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전체가 전부 다 모든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원자력 에너지를 50% 이상으로까지 지금 뭐 수출을 한다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원자력 발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독일 가서 얻어온 자료인데요. 뉴클리어 이게 핵인데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공급 현황 중에 보면 제일 많은 건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원자력은 요만큼입니다. 원자력 사용하는 나라들도 30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자력이 많은 것 같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예가 아주 지금 녹색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부는 지금 집권 여당은 기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연합이라 그래서 우리로 치면 새누리당입니다. 정부 여당들은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 기민당도 좀 보수적인 정파인데 이 정파가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독일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당장 중단을 가동을 멈춰라라고 요구를 해서 멈췄습니다. 독일이 2010년 얼마 안 됐습니다. 재작년에 수명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해 10월에 독일에서 10만 명이 반핵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후쿠시마 이전부터 핵을 탈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90%가. 그러자 3월 11일 날 터지고 그러자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원전 3개월 정지 명령 이것도 안 된다.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은 원전 정책 자체를 바꿨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20년 이상 핵발전소 발전을 아예 정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90%가 반대해서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투표로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안 합니다. 이게 반핵했던 이런 그러니까 독일의 함부르크와 이런 데서 베를린에서 있었던 이때 10만 명의 국민들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기민당 정권이.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누츠 메츠라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이제 교수신데, 이분이 그 유럽의 이 핵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십니다. 이분 얘기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원자력 학과에 들어가는 애들이 없대요. 그 숙련공들도 없어서 이제는 40년 후에 원자력을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양 산업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아세라고 이 폐기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형태입니다. 보통 폐기장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하든가 꼽든가 봉을 꼽는 형태들인데, 이게 지금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폐기장이 어디 있죠? 경주에 있죠. 경주 폐기장은 물이 새기 시작해서 거기는 저수지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물이 지하수가 들어가면 지하수의 방사능, 이 고준이 고준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핵폐기물들이 물에 닿으면 그게 지하수로 침출이 돼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 오염이 되는 거, 피폭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라늄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40년 쓸 양입니다. 122만 톤 정도가 있고요. 뭐 제일 많은 데가 호주,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브라질, 뭐 요 정도입니다. 캐나다. 예. 그래서 요 정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EU와 독일은 지금 무조건 핵은 탈피하고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무조건 줄이고 에너지 소비는 계속 줄인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태양과 바람 에너지 중심으로 올라가자 라고 로드맵을 잡고 줄기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본 건데요. 열병합 발전소라고 석유 떼지 않고 천연가스와 나무만으로 이런 컨테이너 하나 정도에서 동네에 발전을 합니다. 이런 모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또 빌레펠트시라고 독일 베를린의 시인데, 이 지역의 태양열 이런 식으로 다 만들면은 여기서 자기들이 열을 발생시키고 또 전기도 발생시킵니다. 우리나라 이 풍력발전소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죠. 영덕하고 한계령, 뭐 강원도 쪽에 있는데 관광지죠. 이거 보러 오죠. 하도 없으니까 관광하러 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아우토반에서. 가는 데마다 보입니다. 풍력발전기.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들이 간단하게 버스터미널에 빈 공간도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다 태양열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전기를 만듭니다. 독일 녹색당 가서 보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30년까지 독일 정부보다 더 빨리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라, 인프라를 빨리 만들어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피스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환경단체 에너지 정책 담당자인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인천에 보트 왔었잖아요. 그때 와서 한국이 2035년이면은 재생에너지 사용하면 탈핵이 가능하다 이미 선포했습니다. 중요한 건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인구가. 에너지 사용 총량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독일 사람들보다도 2배를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생태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태양열로 하고 있고요. 또 하멜른이라고 옛날에 그 피리 불어가지고 애들 없어진 그 도시가 자전거 도시인데요. 이렇게 자전거로 갑니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요번에 뭐 뚜르드 코리아 이래가지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 전국 토를 자전거로 다 이었죠. 몇십조 원을 들여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사는 동네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요 길로만 타고 다니면서 다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하멜른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항공 촬영을 해서요, 빨간 데는 태양열이 가능한 곳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지자체가 이 지역은
그러니까 보조를 해줘서 만들게 합니다. 지자체가 이런 노력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조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가본 이 핵발전소인데요. 이분들이 애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원자력 회사 사람들은 죽어도 우리와는 상관없다. 자료도 공개 안 하고 법적 소송을 이겨서 공개한 걸 봤더니 중요한 건 전부 다 꼬마게 칠해놓고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마피아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그동안 3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대운하 고민하고 4대강 고민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전부터 대체 에너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20 중에 주요 20개국 중에 몇 번째인가 보니까 17번째입니다. 꼴찌입니다. 꼴찌. 중요한 건 지금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독일 같은 나라. 근데 지금 그거는 안 하고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문제다. 일자리도 창출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 바람, 윈드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가 증대될 충분한 모델들을 독일 사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린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11일 후쿠시마 일주기를 기념하면서 시청에서 저희도 10만 명 모아보려고 그랬는데 10,000명 모였습니다. 10,000명. 부산역에 한 5,000명, 그래서 한 15,000명. 그 중에 우리 수님들이 한 300명 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천주교가 하여튼 300, 그 수녀님들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참 말씀드리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쓰레기 문제입니다. 자연에 본래 쓰레기가 있을까요? 예, 기껏해야 폐총이라 그래서 이제 원시인들이 조개 먹고 남긴 그 조개 무지 정도. 근데 쓰레기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못 쓰게 되어 내버릴 물건들. 이게 누구 중심이죠? 네, 우리 중심이에요. 자연에 다람쥐가 나무 보고 넌 쓰레기야 이러지 않아요. 자연의 순환에서는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유독 인간이 도시화되면서 많이 쓰고 많이 만들고 많이 버리면서 우리 사회가 쓰레기가 많은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지구라는 숙주를 파괴하면서 성장하는 바이러스다. 암이 걸리면 그렇죠. 암세포가 숙주인 자기 몸을 죽이고 결국 죽어버리죠. 그런 암적인 존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중에 저는 이 남기는 음식물 문제. 여러분들이 그 90년대 초에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전부 다 이제 집에 한 대씩 차를 삽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때쯤 됩니다. 집집마다 차 사면 주말에 뭐 하죠? 예, 좋은 데 가서 외식합니다. 그때부터 외식이 증가하면서 남기는 음식물이 급증해서 410만 톤, 지금 18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우리 집에서 나옵니다. 우리 집. 그리고 전체 폐기물 가운데서도 음식물이 23%나 됩니다. 중요한 건 북한 사람들이 1년 내내 400만 톤을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린 410만 톤 이상을 버립니다. 이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또 돈 주고 버리면서 수입 농산물을 또 1.5배 돈을 주고 사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죠. 중요한 건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보자. 제로 웨이스트 세상을 좀 만들자. 가장 좋은 재활용이 뭔지 아세요? 안 사는 겁니다. 네. 안 사는 게 가장 좋은 재활용이다.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평협 임원 회원분들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시죠? 명품은 사진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힘들었어요. 이 사진 찾는다고. 그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 올 때, 여기까지 소문이 났군요. 제가 서울서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비 올 때 짝퉁은 어디로 가죠? 머리 위로 올라가죠? 명품은 품속으로 들어가. 다 아시네.
다 하나씩 있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함에 있다고 합니다. 명품의 특징은.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에선 그게 과부하돼 있죠. 과부가가치화돼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의식주를 포기하고 명품을 산대잖아요. 이건 사회적 병리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명품 없어도 돼.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저거 면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5년 전에 산 거 제가 6년째 들고 다닙니다. 저희 와이프가 아유 그거 좀 바꿔 이러지만 안 바꿉니다. 왜? 구멍 안 났고 아직 쓰는데 지장 없지만 그냥 쓰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어. 참아낼 수 있어. 더 쓸 수 있어. 조금 불편하는 것을 자기가 살아가자라는 생각.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아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들이 만들어준 물건입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상생의 정신으로 대할 때 우리가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배우치고 배워라. 예. 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여긴 뭐 다들 교육을 지금 마치시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실 텐데, 탈무드에 보면 라피가 제자가 라피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왜 인간이 학교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네가 공부하려면 도서관 가라. 인간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위대한 인간 앞에 앉기 위해서다. 그리고 학생은 위대한 인간인 스승과 부모를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커간다. 오늘날 우리 애들 학교 가는 게 위대한 인간 앞에 앉기 위해서 갑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예. 중요한 건 오늘날 교육에서 전인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제인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환경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능력 위주의 인간, 스펙이란 단어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는 그야말로 스펙입니다. 대학도 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인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의 형태로 우리 주일학교 생태교육이라든가 공동육아, 대안학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 학교가 저희 애들 졸업한 학교인데요. 수원에 그 전교생이 60명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큰애 4학년 때, 지금 이 친구가 중3 나이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머리 많았습니다. 네,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지만 2년 후배인 채은이라는 아이를 같이 손짝해서 진달래 화 좀 부쳐 먹는다고 뒷산에 칠보산에 갖다 내려오는 걸 찍어준 사진인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배려가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우란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배려가 필요한 친구를 한 반에 10명이면 1명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6년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려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대하는 방식들을 서로 배우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오는 세상은 아무래도 조금은 바뀌겠죠. 생명에 대한 관점이나 그런 관점으로 저도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사춘기 됐다고 뭐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사춘기 때 지랄을 다 하지 않으면요, 그 지랄을 커서 한대요. 그래서 냅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때까지 해봐라. 여러분들 왜 젊은 결혼한 부부 중에 아빠가 계속 사고치고 이러면요, 사춘기 때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때 총량을 못 채워가지고 아마 지금 그러나 보다 이러고 이제 그냥 이해해서 넘어가십시오. 빨리 채워라 이러면서. 중요한 건 교육은 제가 아무리 해도 가르치면 안 되고요, 닮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부모를 닮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여성 운전자가 훅 껴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이 송아지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송아지가 뭔지 아시죠? 네. 그랬더니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뒤에 애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을까? 못 들었겠지?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며칠 지나서 애들 방을 열었더니 야 송아지, 왜 송아지? 이러면서 지들끼리 얘기합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고 선생님들을 닮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 필요하고요. 우리 좋은 친구, 좋은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배움은 자연을 닮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연을 바라볼 때 정말 잘난 나무만 있지 않습니다. 잘난 나무도 있지만 휘고 이름 없고 정말 들국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불어 숲을 이룹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중요한 거는 수학 영어보다는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우리 아이들에 가르쳐 주자. 왜냐? 세상의 모든 역사의 성현들의 가장 공통적인 가르침이 바로 하나입니다. 딱 하나. 가장 큰 배움은 자연에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커서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가장 어렸을 때부터 이 자연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교육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그 벌새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들어보셨죠?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오바하시면서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중남미에 사는 새인데 중남미에 사셨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예. 우리 수녀님은 한번 보셨다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미션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cm 정도. 이 이야기는 남아메리카 지역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할아버지들의 할아버지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정도 되는 이야기가 벌새의 물 한 방울이란 이야기입니다. 숲이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타자마자 이제 숲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이제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벌새,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작은 새가 그 작은 새의 부리라 하면 불과 1cm 남짓한 그 작은 부리로 물을 한 방울씩 갖다가 이 산불 위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러자 다른 동료 동물들이 야, 너 지금 그래서 뭐 한다는겨? 그래서 불이나 꺼지겠어? 이러면서 비웃죠. 그러자 벌새 크리킨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지극히 많은 경쟁과 환경 파괴와 생태계 오염 그리고 정말 많은 물질 문명의 쇄도 속에서 환경운동 이런 거는 우리가 할 거 아니요. 이거는 저기 대통령, 국회의원들, 환경활동가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작은 벌새 크리킨디를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서울교구에서도 그렇고 전 교구에서 함께 하고 싶은 운동이 바로 작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즐겁게 불편함으로써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즐거운 불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 문명은 원거리에서 오는 문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인해서 CO2 배출 문제, 메탄 문제,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심화한 문제가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겸손하다. 그리고 느림은 아주 거룩하다. 이런 생각으로 걸어 다니십시오. 여기 성당 좋던데요. 밖에서 걸어 다니기도 좋고 자전거도 좋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여객 수송 분담률은 74% 제일 높지만 사람을 운송하는 운송률은 최하위 14%입니다. 이건 뭐냐? 다 혼자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OECD 기준으로 OECD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보다 2배 이상 자전거를 더 탑니다. 이건 뭐냐?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슈퍼 가면서 비디오 가게 가면서 차 끌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말자. 걸어 다니자. 제가 독일 베를린 가서 함부르크 가서 보니까 자전거도 이렇게 신호등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되게 벤츠의 나라잖아요. 아우디, 벤츠. 뭐 탔다 하면 다 그런 차예요. 버스도 저 벤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 차 사이즈 보십시오.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너네는 왜 이렇게 차를 관리도 안 하고 썬텐도 안 하고 왜 안 해? 전부 다 벤츠, 벤베, 아우디인데.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얼굴로
이거는 교통수단일 뿐이다. 왜 여기에 시간과 내 노력을 기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검약하게 살아갑니다. 짜증날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독일 사람, 선진국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당에 오실 때 자전거 타고 오십시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타고 서서 인사할 수도 있어요. 둘이 탈 수도 있고 면허증도 필요 없습니다. 수다 떨어도 되고 친환경적인 교통을 선택하자.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종이컵이 아니고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종이컵은 1급지입니다. 재활용지가 아닙니다. 중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1급지고요. 이 1급지를 하도 베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고 1톤이면 이런 아름드리 든 걸 나무 20그루가 베어집니다. 물도 부족한데 5만 명이 먹을 물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테이크아웃해서 어떡하죠? 버려버립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개인컵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서 아주 반가웠는데 이제 평협분들은 개인컵 하나씩 들고 다니십시오. 교육받을 때도. 그래서 중요하면 그러니까 손수건 들고 다니시고 이거 아침에 제가 이 옷 다리고 남은 여열로 이거 다려서 가져온 건데 가능하면 대한생리대 아시죠? 면생리대. 이거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일회용이고요. 이 면생리대. 제가 환경활동가 워크숍 가서 만들었는데 저보다 어린 대학생 친구가 만들어서 야, 너 이거 왜 만들어? 나는 와이프나 갖다 주지. 그랬더니 형, 저는 여자친구 갖다 줄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기특해. 좋아.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만났어요. 야,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형, 그거를 여자친구를 줬는데 엉엉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네가 내 몸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줄 몰랐어. 엉엉엉 난리가 났답니다. 감동의 도가니탕이었답니다. 아주. 이거 주변에 여자친구 없이 빌빌대는 동생이나 남자들이 있으면 이거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 먹힙니다. 먹혀. 대한생리대 만들기. 중요한 건 우리가 손수건이나 이런 면기저귀, 면생리대를 쓰는 건강에도 좋고 지구 환경 생태계를 살린 데도 좋다. 장바구니는 많이 사용하시죠? 네. 저도 아이들하고 산에 갈 때 다 개인컵 하나씩 배낭에 넣고 다닙니다. 가능하면 테이크아웃 가서도 요즘에는 그 텀블러라 그래서 거기다가 커피 주세요. 그럼 좋아합니다. 괜히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한다 그래서 선물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셔도 되고요. 저는 김밥 싸주면 그 호일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쓰려고. 저희 사무실에는 커피 믹스 일회용 없고요. 티백 차도 없습니다. 통차 갈아서 마십니다. 커피도 조금 번거롭지만 티백은 음식물 남기는 음식물로 분리되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다이옥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성당과 집과 사무실에서 일회용 용품들은 좀 없애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울 사람들이 이 정도 쓰면은 제주도 분들은 덜 쓰실 거예요. 이 몸에 밴 그게 있으시죠? 예, 물을 아끼시는 게 있을 텐데 이만큼 쓴답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샤워입니다. 겨울에 한 5번 해요. 여름에는 한 수도 없이 하겠죠.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그 초등학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놈들이 사춘기가 와서 저랑 안 하는데 초등학생 땐 야 모여 그랬어요. 아침에 쉬를 같이 하려고요. 그때까지는 제 말을 들었습니다. 쉬를 같이 했어요. 왜냐? 이거 물 한 번 내리는데 6에서 9리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루 종일 4인 가족이 3시간 왕복으로 이곳 지구 와서 먹고 쓰고 닦는 모든 물의 총량이 20리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시인한테 전에 듣고 직접 실천을 한 겁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물이라도 한 번 덜 내리자. 이 얘기를 제가 아는 신부님한테 했더니 서울교구 정평의 박동우 신부님은요. 쉬하시고 물 잘 안 내리십니다. 제가 그 방 가서 알아요. 비밀이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사시잖아요. 저는 마누라 때문에 혼나서 그 자주 못하는데 없을 때만 하는데 괜찮습니다. 물을 너무 물 쓰듯이 한다 우리가. 저희 집에는 친환경 수세미, 아크릴 수세미랑 그 나무에서 열리는 수세미 있죠. 그거 갖다 놓고 씁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잘 해요. 그래서 쌀뜨물 있으면 모아서 이거로 닦아 쓰면 세제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옥시 땡땡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없애시고요. 우리나라의 생활하수의
오염의 80%가 세제입니다. 합성 세제. 요즘엔 EM이라든가 대형 마트에 가면 친환경 세제라고 있죠. 그런 거를 EM을 직접 만드셔도 되고 쌀뜨물을 모아서 쓰셔도 되고 이런 거로 해서 모든 본당과 가족에서 제발 세제만큼 좀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물은 반드시 2번 이상 사용하면서 좀 더럽게 살아도 됩니다. 너무 깔끔 안 떠셔도 되고요. 물을 최소한 아끼자라는 겁니다. 제가 독일 갔더니요. 이 사람들 호텔에다가 쓴 것만 내려놔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막 쓴 거 안 쓴 거 다 걷어가죠. 네. 근데 안 쓴 거 놔두면 그거만 놔두고 다 그거만 교체해 줍니다. 아주 몸에 뱄습니다. 네.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밥이 하늘입니다. 농업, 농촌 얘기는 오늘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어렵습니다. 또 먹을거리 위기다. 그리고 수입 농산물의 문제. 이 얘기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또 패스트푸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 GMO 문제. 그러면서도 우리는 많이 410만 톤 이상 버린다. 이거는 정말 우리 시대의 죄악이다. 신앙인들의. 그래서 빈 그릇 운동을 좀 실천해 주십시오. 제가 불가에서 하는 깨달음의 장이라고요. 불가에서 하는 그 정토회에서 하는 법륜 스님 아시죠? 그 스님이 한 프로그램에 갔는데 4박 5일을 갔는데 첫날 밥을 먹었더니 빈 접시에 물을 부래요. 주전자로. 벗더니 닦으래요. 김치로. 닦았더니 마시래요. 근데 마시려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찝찝해요. 왠지 더러운 것 같고. 근데 제가 수련을 하기로 했으니까 눈 딱 감고 마셨습니다. 근데 4박 5일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 편해졌어요. 그래서 나와서도 했습니다. 점심을 짜장면을 먹고요. 짜장면도 부셔서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네, 그런 표정들이 많이 저랑 밥 먹는 사람 사회생활이 안 돼요. 제가 점심 약속이 많은 편인데 너랑은 밥 못 먹겠어. 더러워서.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남기지만 말자 일단은. 그리고 제가 피정 가거나 뭐 어디 교육 가거나 농촌에 가면 제가 합니다. 집에서 남들 안 볼 때는.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빈그릇 운동 바로 공양이라 그러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깨끗이 먹으면 음식물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식도 좀 줄이시고요. 가능하면 집에서 반찬도 내려놓기 전에 이건 안 먹어도 됩니다. 저희. 그럼 내려놓으면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제철 과일 또 가톨릭 농민회나 우리농본부에서 하는 생명 농산물로 우리 먹을거리도 성당에서 좀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기를 덜 먹는 게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방식이다. 또 남은 음식물을 이 지렁이들한테 주면 좋은 분변토를 만들어줍니다. 화분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방식. 이 지렁이 화분 같은 경우도 서울교회에서 많이 했던 모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공정무역의 도시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 트레이드라 그래서 착한 소비라고 들어보셨죠? 국가 간의 무역이 아닌 대기업 간의 무역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제주도의 한 마을의 감귤을 우리 뭐 서울에 누가 사주는 겁니다. 예. 제3세계에서 또는 제3세계 지역의 바나나를 영국 사람들. 영국 같은 경우 페어 트레이드가 한 10% 정도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의미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 커피도 공정무역, 뭐 전부 다 여기 페어 트레이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을 지지해 주는 것도 우리 지구 생태계를 지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읽어보실까요? 아껴 쓰고 다시 씁니다. 자, 아까도 그 영상에 나오던데 우리 겨울철 적정 온도가 몇 도죠? 예, 18도라 그러신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좀 춥게 사시죠? 내복 입고. 보통 한 21도 정도. 여름철은 몇 도죠?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26도. 예, 그 이상 올리지 마시고요. 적정 온도를 지키자 가능하면. 그리고 지하철도 뭐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이용, 엘리베이터도 한 3, 4층 좀 걸어 다니십시오. 꼭 이런 데 안 걷고 다른 데 돈 내고 운동하면서 땀 빼죠. 그냥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재래시장을 좀 쓰자. 고장 나면 이참에 바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고쳐 쓰십시오. 또 가능하면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품의 성능과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게 재질이 친환경적인가, 에너지 효율은 높은가를 선택하는 바이 그린, 셀 그린을 좀 하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겁니다. 다리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거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에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집 TV를 한 1년 안 봐봤습니다. 그래 TV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책장, 작은 책장 하나 놓고 아이들하고 책 봤습니다. 만화책도 보고. 근데 애들이 한나로 놔가지고 왕따 당한대요. 그때 왜 그래? 그랬더니 F4가 할 때였어요. 그때 꽃보다 남자인가요? 예, 그 F4를 안 봐서 왕따 당할 수준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주말에 몰아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컴퓨터로. 그래도 1년 충분히 사라집니다. 아이들. 그런 선택들도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독일 제가 갔더니요. 독일 사람들은 여기 성당은 참 다행인 게 요즘에 천정형 에어컨 온풍기 있죠? 그거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에너지 효율도 낮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방식을 선택하냐? 독일은 전부 다 밑에 있습니다. 에너지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온기는. 그것도 다 라지에터입니다. 환풍기, 온풍기 없습니다. 물을 돌리고요. 그것도 아까워서 온도계가 달렸습니다. 제가 이거 브레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쪽 분트라고 환경단체 사람들하고 밥 먹는데요. 흐린 날, 비 오는 날에 점심때인데 불이 이래요. 네, 흐린 날에, 화창한 날이 아니고 전부 다 간접 조명입니다. 초 하나 두 개 정도 켜놓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두워가지고 처음에 저는 좀 놀랐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 돌아와서 집에 와서 불을 자꾸 꺼요. 버릇이. 근데 애들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익숙해집니다. 간접 조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너무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이 버튼이 있어서 처음에 뭔가 했더니요. 이걸 눌려야지 열리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열어주는 것보다 전기 소비가 줄겠죠. 이런 것들이 생활 곳곳에 있더라고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저희가 욕망을 생각할 때 흔히들 크고 화려하고 비싸고 럭셔리한 거를 사고 싶은 욕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욕망은 다시 쓰고 오래 쓰고 재활용하면서 작고 소박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아주 좋은 우리들의 욕망의 전환이자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이분은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라고 예수고난의 신부님이십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들이 뭐 지구의 꿈, 그 다음에 우주 이야기 다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분의 주장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제 지구 문명은 신생대가 아닌 생태대로 가고 있다. 에코조이계 시대로 가자. 제가 제일 처음 드렸던 산업 문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생태 신학자입니다. 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지금 가톨릭 대학 생명대학원장 하고 계시는 그 의대의 이재돈 신부님이 이 신부님의 제자입니다. 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주장하신 게 바로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전환이다. 그래서 우리 평협 그리스도교 신앙인들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영성은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믿을 교리입니다. 구원 영성과 함께 이제는 창조에 대한 영성도 생각을 하자.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리지널 sin, 죄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복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오리지널 블레싱, 복스러움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 만물과 접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교회 공동체 중심, 연동 성당 공동체, 우리 집, 우리 동네라는 그 공동체를 중심해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 연동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본당을 둘러싸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벗들,
동물, 식물, 무생물들, 미생물들은 누가 있는지에 대한 지구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태 문명의 시대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바로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작년에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요. 그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라는 아주 얇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일독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마지막 항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창조질서 파괴 상황은 우리 시대의 분명한 징표입니다. 이 징표를 우리가 창조질서 보존으로 극복하는 일은, 생태 문명으로 바꾸는 일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극복하고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우리 교회의 구원 사업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게요, 사진이게요? 사진입니다. 그림 같은 사진이죠. 톰 벤센트라는 사람은 엘고 부통령 아시죠? 미국의 부통령을 하다가 부시한테 지고 오히려 더 유명해졌죠. 전 세계 기후변화 강의를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IPCC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죠. 그 친구인데 이 사람이 위성사진으로 전 세계의 지구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걸 수천 장을 찍어서 나온 사진입니다. 이곳이 바로 저희가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이 지구 환경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